네, 안녕하세요. 리차드 양양성입니다. 오늘이 7월 29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4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현재 그렇게 썩, 현재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죠. 사실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아침에 우리 증시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최근 우리 시장의 주인공 삼성전자가 일단 괜찮게 시작을 했고요. 그에 따라 주변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나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던 건데요. 하지만 장중에 지수가 밀리는 모습, 그중 코스닥은 또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강 후약식 변동성을 보였단 말이죠. 물론 이제 기조상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몇 가지를 이제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정강 후약에 나오는 것은, 물론 당연히 특히 삼성전자가,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마치 작은 개별 종목이 급등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크고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보통 그러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무리 강세장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높게 시작을 했으니 당연히 밀릴 수 있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 나스닥 선물이 대장초 강세에서 마이너스로 전락이 됐습니다. 아마도 나스닥 선물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 건데, 그 심리라는 것은 일반 개인들보다도 기관들이 아마 거기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한번 따져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최근 현재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MAGA,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들이죠. 그들 종목과 더불어서 자, 유난히 눈에 띄는 종목이 있죠. 바로 테슬라인데요.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입니다. 이 테슬라가 최근 주가가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이죠. 어제 5% 급등을 했고 오늘은 또 마이너스 4% 급락을 하면서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이 반복해서, 그것도 상당 기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 넘어 2주일 가깝게 그런 식으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금값이 지금 온수당 거의 2,000달러 근처로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무섭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게 대단히 이상하지 않느냐 하면서 위기론을 제시하는 그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 점이 약간 찜찜하긴 한데요. 하지만 기조상 큰 문제나 또는 단기적으로도 큰 변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자, 미국의 뭐 FOMC, 공개시장위원회, 오늘이 현지 날짜 7월 29일 날이 둘째 날이죠. 그래서 성명서와 함께 기자회견이 있을 건데요. 아마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 친화적인 그런 발언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 기대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또다시 상승 기조를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기본적인 골격에는 큰 이상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조 등 현재 그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는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미시적인 것에 영향받지는 말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볼 것이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이슈를 점검할 때 한 2차 전지, 2차 전지를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요새 흔들리고 있고, 또 관련해서 약간의 현재 악재성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같은 날 다소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다소 부담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들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요. 오늘도 여전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과연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강도 높게 매수하는 이런 정도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또 얼마나 많이 매수할지, 이런 것에 대한 윤곽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 오늘 좀 보게 되면, 현재 오늘 보면, 스마트폰 관련 주들이 조금 움직이죠. PEI, 첨단소재, UTI, KH, 바텍, 드림텍, 뭐 이런 종목들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MC넥스입니다. 현재 갤럭시 시리즈 언팩 행사가 8월 5일날, 다음 달 5일날이 있는데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 모멘텀으로 현재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딱 한 종목을 골라서 매수한다면 MC넥스다라고 이제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오늘 탄력에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바로 이 종목이죠. MC넥스입니다. 거래까지 붙었네요. 이 종목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종목이 유력한지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순서를 밟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각종 내용과 관련돼서 또는 저희가 서비스와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쪽 010-2420-0553으로 문자를 남기거나 직접 전화를 거셔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순서는 이슈 점검이죠. 이슈를 반드시 점검을, 이슈 점검. 자막을 올려놓기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슈입니다. 자, 미국이 5차 부양책, 공화당은 1조 달러, 민주당은 3조 달러. 우리나라 같았으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약간 보수도로, 진보 진영에서 오히려 약간 깎아게 되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현재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은 정반대예요. 어쨌든, 그 양당의 그런 규모와 관련된 갈등이 현재 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악재라고 해서 밀렸다는 건데, 그게 과연 악재인가요?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 확장세를 계속 유지한다. 계속해서 이런 부양책을 계속 강구한다는 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규모와 관련된 갈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값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한다는 건데, 자, 지금 온수당 2,000달러 근처까지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1,994.6달러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건데, 자, 이것과 관련돼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 극단적인 안전자산과 함께 위험자산 및 경기 민감 원자재, 뭐 구리, 아연, 은도 많이 올라갔어요. 금년 중에 70%나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현재 달러를 무한 공급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 자본이 구조적으로 자산을 재배분하고 있다. 재분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자금들이 안전자산 내지 안전시장 쪽으로 쏠려 있었고, 바로 그 바람에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갔던 것인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진행이 되면 이렇게 이머징 마켓 쪽으로 현재 그 자금들이 할당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왕 그런 식으로 물꼬가 트인 상태라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때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 이게 사실은 그 판단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계속 뚝심을 갖고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건데, 생각보다 빠르게 그 시점이 오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점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삼성 SDI의 2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발표가 됐죠. 1038억 정도로 현재 일단 보고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34% 격감했다는 건데, 시장 컨센서스, 시장의 평균적인 전망치에 비해서 한 800억 정도
봤었던 거거든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해서 눈높이가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8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라 되면 그거보다는 한 25% 정도 더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컨퍼런스 콜, 현재 그 삼성 SDI의 실적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는데요. 자,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차 전지, 전기차용 2차 전지의 단독 흑자는 2021년 내년부터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전체, 2차 전지에는 거기에는 이 전기차만 있는 것이 아니죠. IT용 2차 전지도 있고요. 또 중대형 2차 전지도 있는데 중대형 2차 전지도 SSD가 있고 또 전기차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쪽은 전기차 쪽이죠. 전기차용 2차 전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라는 것이죠. LG화학도 그 점은 비쌉니다. 한때 흑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전체적으로는 작년 실적도 그리고 금년 1분기, 2분기 실적에도 전기차용 2차 전지만 따지면 아직까지는 적자다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점차 현재 적자폭이 줄어들거나 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베이스로 전환이 되고 빠른 속도로 그 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공장을 건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고정 비용이 나간단 말이죠.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적자 베이스가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일반적인 전망은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인데, 자, 벌써 작년에 100만 대 훨씬 넘어갔죠. 금년은 210만 대. 여기는 이제 PHEV나 기타 하이브리드까지 다 포함된 전체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전기차 약 200만 대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산 및 판매입니다.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뒤 정도 되면 지금의 4배 내지 5배 정도 규모인 900만 대 내지 1000만 대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간 성장률이 30% 내지 50% 정도의 성장률로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의 적자가 아니고 이걸 따질 때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이른바 K 2차 전지라고 합니다. 한국의 2차 전지와 관련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용어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돼서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BMW가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노스볼트라고 하는 그런 유럽의 2차 전지 제조업체. 지금 그 제조업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3년 내지 4년밖에 안 된 신생 업체인데 이 업체가 BMW 2차 전지 물량을 수주해 나갔다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BMW도 그렇고요. 최근에 적극적인 업체가 또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까지 나서서 유럽 시장 내 이러한 2차 전지 등 현재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을 수직 계열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2차 전지가 되겠죠.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또 유럽 시장을 잔뜩 노리고 있는 삼성 SDI도 또 LG화학도 결코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CATL도 만만치 않죠. 지금 테슬라에 현재 2차 전지를 공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또 조만간에 기가팩토리 공장을 중국에 건립하기로 돼 있죠. 중공이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이 현재 약진하고 있으니 그와 관련된 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자체가 현재 전기차,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 부품인 2차 전지 자체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2차 전지 생산의 내재화라고 하죠. 그러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에 부담이 된다는 건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약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혹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2차 전지 이 종목, 워낙 이쪽 섹터가 좋았고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또 몇 개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종목이 많거나 또는 현재 그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담이 약간 있고 하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전체 비중이 30% 넘어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 안쪽으로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종목이 많으면 종목도 한 두 개 정도로 압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 개 이상 벌리는 것은 전지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두 개 정도만이라도 사실상 현재 충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제안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사실은 글로벌 다른 전기차 경쟁업체에 비해 특별히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 거리와 관련돼서 특장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발전이 되면 될수록 그에 따른 특장점은 상당히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사실상 테슬라만 따지고 보면 약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테슬라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건데 최근 그런 기조, 그런 기운이 엿보여서 그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그 관련된 SKC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보도록 하죠. SKC나 맥점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SKC나 또 LG화학이나 LG화학 내지 삼성 SDI 또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에코프로비엠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유에 관련된 그러한 전반적인 기준은 크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종목 수, 이제 비중을 약간 조절하는 정도로만 수정을 해서 이들 종목에 대한 현재 그 시각은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시장의 이슈를 점검을 해봤고요.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같은 날 외국인들이 현재 3천억 가깝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기관들 금융투자가 절반 정도 돼요. 근데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연기금도 매도를 하고 투신보험도 이렇게 매도를 하더란 말이죠. 아마도 누가 보더라도 현재는 기술적인 부담이 있어서 거기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기금 외에 금융투자 외에 다른 기관들까지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날에도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무엇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의 수급을 그린 외국인 수급이죠. 수급을 그린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고 있죠. 어제 삼성전자는 무려 9,200억 원을 순매수한 그들입니다. 자, 어제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못지않게 한 2천억 거의 3천억 가깝게 순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수하는 것이라면 초대 규모로 매수하는 그러한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 의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이 또 선물까지 같이 매수를 하고 있죠. 2,400개억 정도.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거의 한 1,8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한다는 건데, 현물도 마찬가지예요. 현 선물을 4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머징 마켓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는 개념과 맞닿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이런 식으로 간혹가다 이빨 빠지듯이 순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강력한 순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또 뭡니까? 이거 한 가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 15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스탠스가 바뀌었다 했던 건데요.
그때 이후 6월 15일 이후 한 달 반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무려 2조 7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다는 건데 시장 전체에 대한 매수는 1조 8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는 1조 8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외에 다른 종목들은 매도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건데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최근 7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하는 대상들은 이른바 BBIG에 속했던 종목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거기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들어가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약간 탄력이 떨어지고 있죠.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셀트론도 들어가고요. 또 NC소프트나 또 그런 종목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참고하시면 LG화학이나 또는 뭡니까 또 삼성 SDI도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BBIG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대신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음에 따라서 현재 약간 그들 종목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네이버를 판다든가 또는 뭐 LG화학이나 또는 현재 SK를 판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 다만 그렇게 그런 수급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약 3원 정도 내려가서 1194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최근 현재 달러 가치는 자 무한대의 달러 공급에 따라서 계속 떨어지는 양상이고요. 그에 따라서 상대 화폐인 우리나라 원화는 계속 가치가 올라가는 따라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는 모습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현재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긍정적이죠. 자, 베이시스는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로 반전돼야 본격적인 매수. 아마 그때쯤 돼서는 현재 기관들도 잠시 떠나가 있던 기관들도 동참하는 수순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가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어쨌든 그 부분 희망적이고요. 자, 시장 특징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기술적으로 약간 부담을 좀 갖는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실 뭐 단기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F 반도체, 네페스, 또 에이지 테크놀로지,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같은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에로티 베큐um, 또 뭡니까? 지금 월덱스는 뭡니까? 실리콘 링이나 실리콘 캐소드 만드는 회사인데요. 어쨌든 이런 종목, 그리고 또, 에로티 베큐um 말씀드렸죠? 자, 이런 종목, 유진테크가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 저 종목 갈아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그 종목이 반도체 종목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내 차례가 온다는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을 정도로 지금 현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전처럼 부익부 빈익빈 되는 종목만 되고 안 되는 종목 계속 처지는 상황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동안 안 움직이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처졌던 후순위 종목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내 종목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라고 한다면. 자, 그 정도로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해당 종목들이 그 어떤 종목이든 다소 부담이 되는 위치에 와 있다. 단기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앞서 잠깐 봤죠. PI 첨단소재, UTI는 폴드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고요. MC넥스,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그 전에 움직였던 액트로나 액트로는 좀 낮습니다. 흑자 베이스니까요. 자화전자는 계속 적자 베이스인 종목인데 주가는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 관심은 두더라도 시세 자체는 좀 의심을 좀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죠. 어쨌든 분위기는 그쪽으로 상당 부분 쏠려 있다는 것을 현재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음 달 5일날 갤럭시 신제품 언팩 온라인상의 언팩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자화전자를 제외한 액트로나 또는 현재 아모텍보다는 이제 PI 첨단 소재나 MCNX나 KH 바텍이나 이런 종목들은 기관들도 선호하는 정석적인 투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전에 자화전자가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정석적인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그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MCNX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는 뜨문뜨문 움직이는데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어쨌든, CJ는 대단한데요. CJ를 제가 대략 한 20만원 정도 전후해서 매도를 하자고 했던 거고요. 너무 서둘러서 매도를 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뭐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그 정도에 뭐 자족하시면 네, 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CGN, 어쨌든 지금 가서 뭐 새롭게 또 따라갈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일단 관찰 대상이 되겠는데, 어쨌든 CGN뿐만이 아니라 LNC 바이오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LNC 바이오나 CGN은 둘 다 실적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실적이 없는 종목 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큐리언트 같은 종목들이 그렇고,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종목들이죠. 자, 지금과 같이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고 또 판단하기 쉬운 종목들이 그것도 비교적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분위기 속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매매하기 어려운 바이오 관련주, 더군다나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또는 현재 SK바이오팜이나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이 바이오의 그 영역을, 투자 대상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C넥스는 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삼성전자 수급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수급, 이거는 자막을 좀 올려놓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과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얼마나 더 매수할까와 관련된, 현재 그 궁금한 점인데요. 바로 이런 거죠. 금년 1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매도를 했고요. 6월 중순까지 6월 12일까지 그들의 누적 매도 규모는 7조가 넘어갔습니다. 물론 최대 매도 규모는 7조 5천억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7월 10일 기준으로 6월 12일 기준으로 7조 넘게 이제 매수를 했다는 건데 그 당시에 시장 전체에 대한 외국인 매도는 약 23조 7,500억 정도로서 그중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전체 대비 약 30% 가까이 됩니다. 삼성전자 현재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삼성전자를 집중 매도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6월 중순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그 기준선이 됩니다. 기준 날짜가 됩니다. 6월 15일부터 그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무려 2조 7천 정도를 순매수한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전체에 대한 외국인 매수는 1조 9천 정도밖에 안 돼요. 1조 9천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는 얘기는 다른 종목을 매도했다는 얘기다. 이런 정도.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건데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금년 1월달부터 따지면 더 재미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자, 외국인들은 한때 최대 삼성전자를 매도했던 거 7조 5천억까지 갔다가 오히려 최근 들어 매수함으로써 전체 누적 삼성전자 매도는 이제 4조 3,400억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이제 줄었는데, 근데 우리 시장 전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오히려 늘었어요. 마이너스 쪽으로 말이죠. 매도 규모가 커졌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24조 1,500원 정도로서 삼성전자와 전혀 다르게 오히려 순매도 규모가 커졌다는 거죠. 그 바람에 전체 매도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서 18%대로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차후 삼성전자에 대하여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수할지에 대한 합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 아마 그동안 금년 내내 매도했던 것에 대한 물량은 다 환매수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삼성전자는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고 비대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군다나 위험 자산에 대한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더욱더 그렇게 될 소지가 커요. 그동안 누적해서 매도했던 것을 다 걷어들인다는 것이죠. 이미 2조 7조 정도 걷어들였으니까 아, 7, 나머지 4조 3,400억 정도를 순매수한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매수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건데요. 과거의 예나 지금 4차 산업이나 어떤 비대면과 관련된 환경 변화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신규 매수, 환매수가 아닌 신규 매수는 적어도 한 달에 1조 원 내지 많게는 2조 그런 정도까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매월 한 1조 정도가 들어온다, 매수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얘기했던 환매수 규모 4조 3천억 정도에다가 1조를 더하면 매월 1조니까 한제 연말까지 5조가 되겠죠. 그래서 5조를 더하면 9조 원 정도를 매수할 수 있는 잠재 매수,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규모는 큽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지금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금년 내내 기관들이 시장 전체에 대해서 약 2조 3천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도의 주체는 오로지 금융투자, 즉 증권사만 유난히 매도를 했다는 것이죠. 단독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규모가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규모가 4조 천억 정도가 돼요.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4조 천억이나 순매도를 했다는 건데요. 여타 기관, 거기에는 이제 연기금이 포함된 연기금은 할 수 없이 삼성전자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 2조 가까이 순매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금융투자가 매도만 할 것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굉장히 발이 빠르고 눈치가 빠르고 발이 빠릅니다. 그래서 되는 장세일 때는 그 매도한 물량을 다 걷어들인다는 거죠. 굉장히 순발력이 좋은, 언제 어떻게 이 스탠스가 바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민첩하고 순발력이 빠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약색 빠릅니다. 자, 그들이 다시 매수하는 그런 순간이 빠른 시일 내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매수한다면 최소 이 중에 절반 내지 적당하게 4조 내지 플러스 알파가 돼요. 일단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매도했던 것을 대부분 걷어들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4조 원 정도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타 기관 아마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매수한 물량은 아마 내놓을 가능성이 연기금 이렇게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오늘 그 물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연기금 이제 1,000억 원 이상 매도하는 것도 아마 그와 관련된 물량이다. 현재 삼성전자를 나쁘게 보고 매도한 것이 아니라 그거 과매수한 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매물이 크게 보면 1조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기관 쪽에서 작게는 3조 원 내지 많게는 5조 원 넘게 매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 따라서 외국인이 9조 원, 기관이 4조 원, 5조 원 이런 정도 10조 넘게 매수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대기 매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 개인들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매도를 안 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태, 현재 그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량 품귀 현상이 나오면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그 시각이 유효할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어제만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왔지만 어제는 뭐 외국인들이 거의 일주 가깝게 순매수했으니 그렇게 올라왔지만 향후에는 뭐 그 정도까지 매수 안 해도 즉 1,000억 원 내지 2천억 정도만 매수를 해도 어제 못지않게 탄력적으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보유. 왜 장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매도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변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뭐 기복이 상당히 심한데, 그걸 일일이 다 맞춰서, 현재 그 포트폴리오 운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반 개인들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시장 흐름에 맞는 꽤나 쓸만한 종목이다. 판단됐을 때 그과 관련된 내용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특징을 갖고서 계속 보유하는 전략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현재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답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 점검을 해본다는 건데 MC넥스인데요. MC넥스 잠깐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MC넥스인데요. 현재 최근 한 4개월, 3개월 사이에 신고가를 현재 만들어 놓고 있는, 물론 현재 역사적 신고까지 가려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금년 신고가는 아직은 아니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차트상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특징이고요. 자, 잠깐 더 제가 이 자막을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막이 현재 준비가 안 되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그쪽에 자막이 있겠네요. 네, 이쪽에 있네요. 자, MC넥스인데요. 주업은 카메라 모듈 및 그에 딸린 그 응용 제품 쪽입니다. 일단 카메라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 모듈 및 그와 관련된 부품 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주 공급처가 삼성전자하고 모비스에도 공급을 한다는 거죠.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이제 공급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까지의 영업이익은 특히 작년 하반기까지 상당히 좋았던 건데요. 하지만 금년 1분기 때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전체 매출 규모 3,690억으로서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상당히 많이 뛰어올랐죠. 신장을 했습니다. 47%로 좋아졌다는 건데 영업이익이 197억 정도라서 작년 3분기, 4분기 때 당시 300억 넘게 나왔거든요. 그것에 상당히 격감하는 약 30% 정도 줄어든 그런 모습으로 사실상 그것만 보면 어닝 쇼크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난 3월 달까지 시세가 별로 안 좋았죠. 물론 코로나 문제 때문에 안 좋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랬던 것인데 모멘텀이 있어요. 역시 가장 큰 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제품 언팩 행사 관련된 모멘텀인데 여기에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갤럭시 폴드 2, 갤럭시 폴드 2에 들어가는 1000만 화소 카메라 모듈이 지원된다는 거죠. 카메라 모듈 및 그와 관련된 부품이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크죠. 여태까지 계속 삼성전자와 돈독한 관계였고 실제로 그렇게 부품이 공급이 됐고 특히 삼성전기를 통해서 OEM 방식으로 수주받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삼성전자 및 삼성전기와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한 그런 상태의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 삼성전자의 기존 시리즈, 특히 A 시리즈의 보급형 A 시리즈에 많이 장착이 됐던 부품이 되겠는데요. 액추에이터는 자동 초점의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초점 핵심 부품이 액추에이터, 그리고 지문 인식과 관련된 부품, 지문 인식 모듈입니다. 지문 인식 모듈, 그리고 OIS, 손떨림 보정 시스템, 손떨림 보정 장치, 또는 손떨림 보정 부품이 되겠네요. 손떨림 방지 부품, OIS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는 데가 꽤 있죠. 자화전자나 액트로 같은 종목들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의 부품이 현재 갤럭시에 이미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그런 수주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동차용 카메라도 어떤 획기적인 모멘텀, 획기적으로 현재 그 매출이 증가되고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현재 현대차가 지금 각 뭡니까 최근에 만드는 그런 신차 자동차 카메라를 현재 처음에는 뭐 한 개 달다가 두 개, 세 개, 네 개, 지금 8개, 8개 이상 이제 다른 쪽으로 추세가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가 꾸준하게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 카메라에 상당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그 어느 때인가요?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이 그 자체
사업 파트, 조직 개편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전장 파트가 들어갑니다. 전장 파트를 따로 독립된 파트로, 그 독립된 파트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전에 주요 파트로 그렇게 분업화 시켰다는 거예요. 전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성장 동력상에서 그쪽 파트를 따로 한 독립시켜서 파트로 사업부서로 만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비전이 아주 강하고 역량이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와 관련된 전체적인 비전도 전체적인 전방 상황도 워낙 좋고 말이죠. 발전의 잠재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실적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엠지넥스는 실적 대비로 봤을 때 현재 금년에 약간 부진한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상 영업이익 약 9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EPS 주당 순이익은 한 4천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주가가 지금 현재 3만 얼마입니까? 3만 7천원 정도니까 전체 9배 수준이거든요. 11배나 12배 정도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정도 수준의 목표 주가일 것이고요. 그랬을 때 4만원 넘어 4만 5천원, 4만 5천원이 정고점이죠. 그래서 잘하면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면 금년 중 4만 8천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준비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뭐 꽤 길게 얘기를 했네요. 네, 어쨌든 뭐 양해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거나 그러시면 현재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은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